반갑습니다. 이제 계문, 오늘부터 법마상정급 10계문을 나갈 거예요. 법마상정급 10계문도 한번 봉독해보죠. 법마상정급 10계문이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좀 차원이 좀 달라져요. 어, 법마상정급 10계문부터는 좀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씩 듭니다. 자, 법마상정급 10계문 1. 암한심을 내지 말며 2. 두한해를 거느리지 말며 3.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4. 나태하지 말며 5.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며 6.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7. 시기심을 내지 말며 8. 탐심을 내지 말며 9. 진심을 내지 말며 10. 치심을 내지 말라. 이 법마상정 10계문에서 마음과 관계된 게 5개가 나와요. 암한심, 시기심, 그렇죠? 탐심, 진심, 치심. 그래서 10개 중에 5개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중심으로 한 계문이 이제 강화되어 있구나. 이거 느낄 수 있죠.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한 4조, 5조까지 대충 그 정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한번 봅시다. 이 내용도 대종사님 당대의 기록물인 회보 제48호의 계문 준행과 법계 해설에 서 설명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자, 첫째가 암한심을 내지 말며 이 암한심이 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암한심. 이게 뭔가 좀 세져요. 암한심을 딱 보는 순간 좀 세지죠. 오,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되죠. 자, 이 암한심을 내지 말라는 이 계문은 사실은 대종사님이 마지막 이게 불교정전 편성시에 신설된 계문이에요. 이때 막판에 들어오는 계문이라고요. 이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근데 이 암안심은 저는 그 대종사님 그 계문 중에, 대종사님 법설 중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법설 중에 중금병이 등장합니다. 중금병. 이게 대종경 부촉품 6장 그러니까 부촉품에 보면은 중금병 얘기, 중근기를 잘 넘겨야 된다. 중근기에 중근병이 생기잖아요. 이 중근기를 잘 넘겨야 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중근병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기준이 굉장히 지금 막연해요. 그냥 어찌 보면, 너 중근병이야? 그러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누군가가 너 중근병이야? 그러면 그냥 중근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저는 이 중궁병의 기준을 대종사님께서 법마상정급 10계문에서 나름대로 제시해 줬다고 봅니다. 중궁병은요, 금기가 좀 될 때 생겨요. 그래서 중궁병은 대종사님 표현으로 보면 법마상정급에 생긴 게 맞아요. 대종사님 표현으로는 항마위에 가면 항마가 돼야지 거기에 중군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도리상으로는. 근데 우리 내용으로 보면은 항마위에도 중금병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교리가 아니라 뒤에 그 법설 체계를 보면은. 그러나 대종사님 말씀에서는 법강 항마위에서는 중금병이 거론되면 조금 애매해져요. 지금 정전의 내용에 그 법강 항마위 내용에 중금병이 거기서도 중금병이 있다고 하면 조금 이상해요. 중금병의 주된 그 범주는 법마 상정급이 딱 그 대종사님 법의 등급이라든지 그 말씀에 맞다고 봐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게 항마에도 중근이 있지 왜 없냐 근데 그런 그 교리적 설명으로 보면은 항마는 말 그대로 중근의 그거 중근병도 마예요. 마 마를 마에 항복시키는 그 위지
거기에도 중증병이 있다. 그럼 굳이 약간의 그 조금 그걸 수용한다면 예비 법과 항마위 정도에서는 논의할 수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좀 논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비 법과 항마위를 항마위로 보여야 되냐 아니냐도 논쟁이에요. 아, 뭐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그렇잖아요. 항마위. 자, 이제 그건 나중에 저쪽 법의 등급 가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중국병이 무엇냐라는 기준은 저는 대종사님께서 법마상자급 10개문에서 제시해 줬다고 봅니다. 중국병의 싹은 중국병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은 암환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암환심은요, 능력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암환심이 생기면 이어서 또 생길 수 있는 게 시기심이에요. 암환심이 있으니 시기심이 생기죠. 암환심과 시기심, 그리고 그, 그 암환심, 시기심에 또 연동돼서 탐심, 진심, 치심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풍병의 기준은 법마상정급 10개문을 보면 암환심,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이 뭔가 내 삶에 문제가 되면 중풍병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풍병이 뭐야? 그때 때에 따라서 너 중풍병이야. 너 그렇게 하면 중국병이야. 이렇게 되면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대충 비슷한 룰 속에서 이것을 암환심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중국병이야. 시기심이 치성하면 중국병이야. 탐심, 진심, 치심에 얽매여 살면은 중국병이야. 이렇게 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고, 대종사님의 교법에도, 그래도 적합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마상정급에 오르면 어, 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법마상정급이 우리는 지금 웬만하면 다 법마상정급을 받게 되잖아요. 사실은 어마무시한 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지금 정산종사님도 대종사님 당대 때 제가 정식 법마상정급 정도로 마지막 그 법위에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될 거예요. 하여간 법원상정급이 법위 등급 그 정전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으면 막 우리가 와, 저분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볼 거예요. 우리가 약간 명대 실소잖아요. 저희들 그 법인은 이름만 높지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법력이 생기면 법마상정급 정도의 법력이 있으니까 암환심이 생기죠. 왜? 완전 항마 단계가 아니니까 암환심이 법마상정급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기에 도리어 건너물 수 있다. 뭔가 알아야 건넘지, 능력이 있어야 건넘지, 능력도 없는데 건넘질 않아요. 그래서 대종경 용품 11장에 보면 작은 지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잔대하며 향상을 끊는 마장이 생겨 결국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이 아마심하고도 연동이 돼요. 이게 작은 지견, 이게 뭐냐면 자기가 막 대단한 것 같이 막 하지만 그게 지견이 열리지 못하고 딱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 법마상정급에서 이루어지기 시작되고 그게 암환심과 연동이 돼 있다. 그래서 대현상이 마지막에 계문에 암환심을 집어넣는데 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암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품을 보는 공부, 이 성품을 다룰 줄 아는 공부가 법마상정급부터 그게 기반되지 않으면 암환심을
제거돼서 항마이로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면 이런 공부를 보면은 성불의 사다리가 맞습니다. 암환심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불이 되냐? 못하냐? 이 사다리에 올라가는, 성불에 올라가는, 성불의 시작국이 항마이잖아요. 법과 항마이잖아요. 그러니까 되죠. 근데 이 암환심을 하려면 성품자리에 근원하는 공부를 상정급부터는 굉장히 해야만 항마이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암환심, 이게 중요하죠. 이게 법마상정 십계문에서 암환심을 잘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근병과 정말 중근병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중근병 생각하면 암환심을 딱 생각을 하면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가. 두 아내가 나와요. 자, 이런 것이 조금 지금으로 보면 좀 아쉬운 표현이죠. 그 당대는 적절한 표현이었지만, 지금은 아마 두 배우자, 이렇게 해야 타당하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조금 아쉬운 표현이에요. 아쉬운 건, 정전도 아쉬운 건 아쉬워야 돼요. 정전이 있으니까, 그건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만,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코란 같은 데는 이런 일자도 바꾸지 못한다고. 위례사회에는 그런 게 코란이나 또 성경도 무오류설 해서. 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벌하면 다 쓰러져 버리고.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그 속에서 교훈을 찾는다든지 이런 건 맞아도 그걸 그렇게 위대한 진리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그때 그 시대에 그것을 어, 바꾸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 그 회보 제48호에 어떻게 설명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례 불교의 경우 출가자에 한해서는 결혼을 불허하는 엄중한 제도였다. 그렇죠. 불교에서 출가자들은 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돌아가셨다든지 그래서 혼자 사는 거죠. 법적으로 또는 이혼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출가가 되는 거죠. 고뇌는 그 제도를 변경하여 결혼 생활에 자유를 주었으니 남녀 간에 정당한 부부를 정하 이게 정당한 부부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정당한 부부를 정하여 생활하는 것은 계문상 하등 관계가 없다. 정당한 부부 생활은 존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상당 부분 일부 일처자적 사고가 있죠. 양처는 과거 역사상이나 현아 사회상으로 보나 가정을 파괴하고 망가 망신, 이게 가정을 망하고 자기 몸을 망하는 근본이 되므로 인심의 개발과 문화의 향상, 그러니까 인권평등, 양성평등 이런 거죠. 향상에 따라 이 양처 생활은 사회적으로 배척하는 바이다. 하물며 수도인으로서 양처 생활을 한다면 어찌 그 본의에 어그러지는 바가 아니랴. 그러므로 남자로서 양처를 두른 것이나 뒤에 설명이 재밌습니다. 여자로서 제2의 처로 들어가는 것을 범죄로 추구한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두 배우자를 거느리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이때도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또 어떤 관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은 법적으로도 안 되죠, 이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연고로 붙일 만한 내용이 뒤에 등장합니다. 보세요. 이게 연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연고 있는 상황. 남녀를 물러나고 본 회원이 되기 전이나 아직 이게 대종사님한테 계문을 받기 전이나 또는 회원이 된 후라도 이 계문을 받기 전이거나 그게 되나? 회원이 됐는데 계문을
저 안 받아요. 아직 안 받아요. 참, 이게, 입교를 입교를 정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어, 그, 생각이 안 나네. 입교가 있고, 입문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입문이, 갖고, 이거 구분이 있어요. 구분. 그런 차원에서 설명한 것 같아요. 남녀 간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식 이혼을 한 후에 결혼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지금 이것도 지금 사회에도 다 정당하게 보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두 아내는 두 배우자가 본이다. 그러므로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면은 두 배우자를 두지 말라고 읽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면은 두 배우자를 거느리지 말라.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뭐, 음, 앞에 그 이게 그 보통급에서 뭐가 있죠? 간음을 말며 하고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면은 내용적 연동성이 있다. 그렇죠? 내용적 연동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자, 아, 뒤로 봅시다. 3번 다시 봅시다, 이제. 3.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여기 연고 이제 등장하네요. 사육. 사육. 복잡합니다. 사육. 말 그대로 하면 사지가 있는 동물들이죠. 사지가 있는. 사족. 네 다리, 사족을 가진 짐승의 고기를 이름이니 이것도 또한 재래불교에 있어서는 엄중히 금지하는 바이나 본해는 불법의 대중화를 위하여 이에 연고 두 자를 더하였으니 아래와 같은 연고에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여기는 사육을 먹지 말라는 이게 살생과 또 연동돼 있어요. 살생. 근데 이제 사육에 대한 여러 설이 있어요. 문화 현상 보면은 뭐 어디는 소고기를 안 먹고 어디는 돼지고기를 안 먹고 그 공간에 어떤 그 환경적인 영향, 문화적 영향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잡해요. 근데 대종사님은 어 그리고 이제 사육 그러면은 대종사님 말대로 물고기는 마음껏 먹어도 되나요? 여기 물고기는 사육 아니잖아요. 이게 참 해석이. 근데 보통 이 말은 사육을 달린 동물들이 더 진급대에 있는 고등동물이다라는 그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물고기가 들으면 서운하죠. 그럼 새는 사육동물이 아니에요? 새는 이족이잖아요, 이족. 그러면 뭐죠, 오리, 닭, 이런 건 그냥 먹어도 되나요? 사육이 아니니까. 참, 이런 것들도, 어, 그냥 이족동물보다는 사족동물이 더 진급된 동물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족동물이니까 새하고 똑같나요? 이게 뭐, 단순 비교는 안 되는데, 이렇게. 어쨌든, 이건 그냥 그 사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냥, 고기, 이 정도로 그냥 좀 보는 게 어쩐가. 음, 그래요. 이게 뭐,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것보다 두리뭉실 말하는 게 여기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여기 예외사항, 이제 연고가 첫째, 사육을 약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전에 그 살생 얘기할 때 뭐야, 음, 참 술이구나.
이렇게 저혈압 있는 사람은 가끔 이렇게 술도 약이 된다. 뭐 이런 설이 있듯이 여기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병에서 약으로 사용될 경우에 또 두 번째가 병우나 쇠약한 원기를 회복할 때 도해지 거주자로 체독 이게 참, 그 체독이 옛날에 구충후 기생충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되는 빈혈 증상이 되고, 이렇게 빈혈 생기면은, 그래서, 빈혈이 생긴대요. 그랬을 때 고기를 먹는다. 지금은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지금은. 외처 여행 시 식사 반찬인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당하게 될 시, 단 이 계문도 제가 회원은 관계치 아니한다. 요건 출가자한테, 그리고 제가들한테는 대인사님이 안 먹으려고 노력하지, 이걸 계문에, 어, 그건 체크에서는 빼주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유사한 그 설명이 그 서울에서 그 뭐라고 하냐면, 수행자 그런다고 이렇게 육류를 안 먹으면, 좋아. 교도소 집을 방문했을 때 고기 반찬 나오면 난 안 먹어요. 이러면 안 된다. 정성을 봐서 먹어야 할 경우는 먹어야 된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에만 집착하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어렵다 하면서 잘 어울려야 교화 잘할 수 있다면서나 이렇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내주는 거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 부처님 당대에도 부처님이 탁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곱 집 차별하지 않고 가라 뭐 이런 룰도 생기고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가 갔는데 탁발을 하는데 고기가 있으면 고기 빼고 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채소에다 고기 들어가면 그거 빼면 채소 고기 국물 들어가잖아요. 고기. 그러면 안 먹어야지.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어라. 이게 사실 부처님 당대 탁발의 기본이었죠. 그러면 이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라는 계문은 어, 연고 경우에 보면은 고기를 먹어야 될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이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을 수 있으면 먹지 마라. 이게 볼 수 있죠. 근데 대인사님, 제가 하기에는 먹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계문 체크해서는 빼주지만 안 먹으려고 노력해봐라. 특히 육류, 육류 종류. 지금은 육류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존절히 먹어라.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은. 수행상으로도 안 먹을 수 있으면 먹지 마라. 참, 현대사회 참 어려운, 문화적으로 이걸, 그래서 이제, 에, 고기를 안 먹는 문화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채식. 근데 대운사님은 완전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식을 즐겨라는 주의도 아니고, 그런 중간에 있는 태도이신 것 같습니다. 채식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육식을 과도하게, 안 먹어도 되는데 먹고, 또 일부러 챙겨서 먹고, 그러니까 육식을 일부러 챙겨서 먹지는 말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지키는 게 맞다고. 쉽지 않은 문화 현상입니다. 지금은 뭐, 온갖, 하면은, 모임이나 만남이나 할 때, 고기를 안 먹는 게 더 이상한, 아니죠. 고기를 피하는 게 더 힘든 상황이 있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식만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문화권 속에 살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노력을 하자. 이게 이제 생명 존중 사상과도 관계가 있고, 또 어찌 보면 지금의 육식 문화가 너무 거대.
그래서 동물권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불과 그들의 천수가 있는데 뭐 인간에게 가장 적당할 때가 언제라고 그러면 뭐 4개월에도 잡고 뭐 고기도 언제 키워갖고 뭐 몇 년도에 예, 뭐 그러잖아요. 거의 이제 그래서 그건 다 육식을 대부분 막 산업적 산업 식산업으로 하니까 그러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죠. 자, 4번 나태하지 말며. 근데 사실은 이 나태하지 말면은 8조 우리 신분의성 불신탐욕 나 여기 나오죠. 나우 할 때. 그러니까 8조 진행사조하고 이게 연동돼 있어요. 사실은 계문상에 있어요. 아, 참, 계문이 아니라 교리상에 이게 사은사요 사막팔조에 있잖아요. 근데 이 여기에서 나태를 대종사님은 계문화시켜서 더 강조하고 있다. 아니, 기본교리상 항상 나태를 경계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문상에 한 번 더 챙기고 있다. 계문으로까지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정의가 참 재밌습니다. 나태는 무슨 일을 물러나고 즉시 실행해야 할 일을 하기 싫은 마음.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 이거 나태예요. 또 뒤로 미루거나 주저하는 거. 뒤로 미뤄. 또는 주저해. 그러면 나태라는 거. 설명 좋죠.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어하고 뒤로 미루고 주저하는 것은 나태. 이것이 일을 성공하는데 큰 방해물이 된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을 물러나고 아까 이렇게 하기 싫어하고 해야 할 일인데 하기 싫어하고 미루고 주저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면은 조금 그 일을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태 계문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태 계문은요. 법과 항마의에 승급하기 전에는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점검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항마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싫어하고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어하고 뒤로 미루고 주저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법강마이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며.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을 정의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하였다고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말. 그것도 안 했다고 해놓고 했다 하는 말. 말을 뒤바꾸는 거네요. 이리저리. 이것은 각자의 신용상으로 보아서나 사회 도덕상으로 보아서나 단연 용서할 수 없는 불량패설, 이게 어그러진 말이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할 때는 즉시 범죄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경우가 뭐냐? 거짓말도 한 입으로 두 말인가요? 양구. 그러니까 그렇죠. 거짓말이죠. 아까 하였다고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말. 안 했다고 해놓고 했다고 하는 말. 이게 다 거짓말 속에 속하죠.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것은 다 양보다. 말을 바꿔. 자기 이익과 뭔 편의에 의해서. 그러면 다 양보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법마상정급 정도 되면 원래 우리 법이 등급으로 오면 굉장한 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지도자급에 서 있을 거예요. 지도자가 아까 회의했다고 다음에 이걸 왜 바꿔버리고 내가 언제 했나?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게 단순히 저 아랫사람이 아니라 법마 상정급 정도 되면요. 굉장히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짜증나죠. 자, 6. 망념된 말을 하지 말며, 어, 이 말도 정의가 잘 나와 있는데요. 망념된 말은 어떠한 말을 물론하고 그 장소와 그 경우에 맞지 않는 격의 말. 거기에 그 격에 안 맞는 말이에요. 격 바깥으로 나가는 말이에요.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것이니, 자, 예를 들고 있어요. 농사에 대한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공장에 대한 말을 한다든지, 또는 노정기, 그러니까 여행과 관련된 거죠. 여행, 여- 노정기를 묻는데 자기 집안의 부정사를 말한다든지, 이처럼 격에 어그러진 말들이다. 그 격에,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망념된 말입니다. 이 망령된 말, 이 망언어는 주의심이 부족할 때 많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상정급은요, 주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정급 정도 되면 책임을 많이 주어진 사람인데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이래도 내고 저래도 메고 예를 들어서 보통급 같은 데서 하면 괜찮죠. 근데 상정급만 돼도 거기에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망령된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인격 타락이 돼. 그러니까 상정급에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상정급에 더 이상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격에 맞지 않는 말을 하여 큰 신뢰도 하게 되고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게 격에 이제 안 맞게 그리고 감춰두고 싶은 어두운 면을 폭로하여 큰 원수를 사게 되는 수가 인난이 이러한 말을 할 때는 꼭 범죄를 관장한다. 그러니까 격이 안 맞는다는 말은 비밀을 누설하는 것도 격이 안 맞고요. 감추어두고 싶은 어두운 면을 폭로하는 것도 격에 안 맞는 거죠. 아, 비밀. 공적인 이게 그 사람 하나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보다는 대중의 공적인 그 이익이 훨씬 큰 것은 감내를 해서 비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일은 비밀을 누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심을 내지 말며가 7조인데 이건 다음 시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마 상정급을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암안식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그 뒤에 이 오늘 다루었던 두한해를 거느지 말며 영겁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나태하지 말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며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이 내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덕과 항마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 항마이 정도 되면은 대중을 제도할 정도는 아닌데 자기 문제는 해결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항마이를 지나가면 자기 문제 해결이 되거든요. 절대로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자기로 인해서 타인에게도 해를 주고 또 법마상장급 정도만 돼도 이제 어느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남에게 피해도 준다. 그런 의미에서 법마상장급은 굉장히 법마상장급 10계문을 지키는 건 중요하다. 자, 다음 시간에 법마상정급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1조에서부터 6조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